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나? 통상 말하는 게 이제 탄핵을 말하죠.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려면 네,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불법이 확인되려면 그 특검이나 공수처나 수사를 통해서 부분이 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탄핵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까먹고 있는 건데 네. 박근혜 탄핵도 그랬습니다만은 200석을 가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계신 고위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결정한 그 사례에서 네, 5대 4로 탄핵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즉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성상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음, 그래서 물론 박근혜 탄핵 때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관련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임기단축 개헌인데 네, 임기단축 개헌은 뭐냐 하면 이제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자. 그러니까 이번에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다음 지방선거에 일치시킬 수 있다. 네, 그러면 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거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의회 권력 구조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자신의 힘으로 법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네, 절대 못 바꾸죠. 네. 이미 의석 구조상. 그럼 국민들로서는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외유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외유만 갈 수 있지. 지금 가 있죠. 네, 지금 가 있죠. 네, 외유 가고 뭐 김치찌개 만들고 뭐 계란말이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네, 자기들이 원하는 법은 하나도 못 바꿉니다. 이건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네, 탄핵을 선택하는 방안이 있고 이러지 말고 네. 개헌하자. 아, 실제 나경원 의원이 부지불식간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철회는 하긴 했지만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 중에서 의원 중에서 그 친윤이 아닌 상당수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죠.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21%가 나왔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자, 이 21%의 숫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오른쪽의 네. 지지층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급하다 보니 온갖 걸 던지고 있어서 더 내려가는 것, 즉 네. 19, 18로 내려가는 걸 지금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자체 조사에서 네. 18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확인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들었는데 대위기 상황인 거죠. 음. 15% 이하로 내려가면 저는 붕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미 받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미 국민들은 네. 한 80%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어요. 국민들은 이미 탄핵했다.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거죠. 음. 뭐 법적 대도적은 아니지만 네, 네, 네.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고 음. 이미 볼 것을 다 본 겁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음.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음. 애국심을 가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보수 블록을 보면 심상치 않는 게 말이죠. 네, 예. 조중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네, 예, 예. 어떤 거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예요. 벌써 이제 손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예. 이 판에 이렇게 조중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믿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쓴 건데 막상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보니까 도저히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트십이라 그러는 건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 네. 기본적 품격과 능력 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설과 칼럼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두다가는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대안이 없는 거죠. 뭐 근데 한동훈으로 몰아가야 되냐, 네, 네. 또 누구로 몰아가야 되나 고민 상태에 있는데 네.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검찰 쿠데타의 그 같은 쿠데타 주역이었거든요. 네. 형하우하는. 네. 근데 지금 둘이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둘이서 이제 완벽히 결별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들이 국민들께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는 특검에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보수 진영의 균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경우 전 윤석열은 버려질 것이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그 부인은 보수 진영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네. 보수 진영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대구 지역에 그 선거운동 하러 갔을 때 여러분을 만났는데 네. 자신이 평생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는 50대 중후반 남성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두세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항상 자기는 국민의힘을 찍은 분입니다. 저를 보고 와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윤석열이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자기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네. 그 말을 하면서 근데 왜 저를 찍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싸워서 찍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게 여러 그 시민들의 즉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그렇고 네. 조중동이라는 그 대표적인 보수 언론, 수구 보수 언론의 기조도 그러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이게 이미 저는 균열이 시작됐고 아직 결정적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글로 다가가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가고 있고 우리 어느 시점이 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고.